자, 출발! 미래로 가는 여행, 신나는 여행, 친구가 되어줄게요. 서울한산병원과 함께 가요. 함께 가요. 상상 더하기, 상상 더하기. 네, 우리 요즘 디지털 시대잖아요. 이제 그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경우도 이제 늘어날 텐데, 뭐 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 저도 스마트워치 끼고 있고 교수님도 끼고 계신데 이제 나중엔 정말 이런 웨어러블 기계들이 엄청 많이 발달을 할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면은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외래약국 부서에서는 그 항원고제 복용하시는 환자분들한테 약물 조절도 해드리고 그 체열 수치에 따라서 그다음에 상담을 해드리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환자분들이 그 상담을 받기 위해서 정말 지방에 사셔도 아침 일찍 오셔서 체열을 하시고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네, 그다음에 상담 받고 상담은 진짜 한 15분, 20분은 하시나 그렇게 하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 과정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스마트 웨어러블 기계 같은 거 그 IoMT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IoT가 아니라 의료산물 인터넷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해서 좀 편리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환자의 혈액 응고를 네. 간단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 패치 같은 거라든지 그런 웨어러블 기계를 이용해서 체열을 그냥 이 기계가 주기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수치가 자동적으로 그냥 약국에 넘어와가지고 저희는 많은 환자분들의 수치를 보고 그중에 조금 응급한 환자 아니면은 용량 조절이 필요한 환자분만 딱 선별을 해가지고 그분한테만 그 용량 조절을 해드리고 또 상담을 해드리고 하면은 고위험 환자분들 선별도 더 빨라질 것 같고 환자분들 편리한 부분도 더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인 어쨌든 뭔가 모니터링으로 해서 약물 네. 용량 변경을 하거나 약을 먹었다 말았다 할 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계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네요. 네. 그 애플워치랑 갤럭시 워치 같은 것도 이제 다음 버전에서는 체열 없이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업 비밀이에요? 기사 나오던데. 혹시라도 안 하면 안 되나 싶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런 기기 일단은 스마트워치 아니라도 그냥 그런 디바이스들은 이미 있고요. 이제 그런 게 발달해가지고 환자분들 만성질환 관리 같은 거는 충분히 편리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약은 이제 어떻게 또 진화를 할까요? 약 그 자체가? 지금 약이라고 하면은 그 일정하게 계약회사에서 품질 관리가 거쳐져가지고 계속 찍혀 나오는 그런 일종의 화합물이잖아요. 그리고 이 질환에 걸렸을 때는 이 약을 쓰고 이런 개념인데 그런 물질이나 질환 중심의 약에서부터 이제 정말 환자 중심, 나만을 위한 약으로의 약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것 같아요. 세포치료제 그 킴리아 같은 것도 이미 보험 등재도 됐고 임상 현장에서 투여가 되고 있잖아요.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곧 투여가 될 예정이고 그런 거는 이제 제약회사에서 대량 생산이 안 되거든요. 환자 고유의 세포를 이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환자 맞춤 의약품들이 주를 이루지 않을까 싶어요. 미래에는. 앞으로는 이제 온갖 새로운 치료제가 있는데 이 기존의 약사들이 하던 업무 또 의사들이나 서전들이 하는 그런 장기이식 이런 것들이지만 이제 그 중간에 세포이식, 똥이식 이런 것들 약으로 쓰면서 굉장히 이제 네. 오버랩되고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역할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네. 이제 기성복을 여태까지 이제 약처럼 나오던 맞아요. 것들이 이제 개인의 맞춤형으로 나오는 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사람마다 약의 대사 능력이 틀리니까 필요한 용량이나 농도도 틀릴 거거든요. 지금 그 유전자 분석하는 기술이 정말 이미 많이 발달이 됐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는 1시간 안에 내 몸에 있는 모든 유전자역을 다 분석하고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약물을 사용하기 전에 나한테 유효한 약이 뭔지, 유전자형에 따라서 유효한 약이 뭔지, 그리고 이 약을 썼을 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지까지도 예측을 해가지고 약물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아스피린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한 1~20%는 잘 이렇게 반응이 안 나거든요. 이제 그런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하나의 검사만 하는 거니까요. 맞아요. 사실 저도 기침약 코데인 이런 거 처방하면은 어떤 사람은 한두 알 먹고 막 토하고 어지럽고 막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기침이 효과 하나도 없어갖고 막 4, 5살, 6살 먹어야 효과 뭐 이런 거 예측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환자들 불편하거든요. 저희도 현장에서 힘듭니다.
그럼 이제 피 한 방울만 딱 이렇게 조작을 딱 하면은 국가 DB에 딱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처방 받을 때마다 와 이거 완전 빅불하던데 이제. 근데 그 유전자 검사 한 번만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데이터가 저장이 다 되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마 신생아 처방할 때 있을 있어서 때부터. 그러니까 아기 부작용 때부터. 자체가 많이 예방이 되겠죠. 알로피리널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냥 막 썼지만 이제 그것도 중증 뭐 드레스 신드롬, 스티븐 존스 많이 맞아요. 생겼는데 요즘은 이제 HLA 유전자 검사 딱 해놓고 보험이 돼. 그래서 맞아요, 그거 딱 맞아요. 있으면은 검사가 부작용 많을 걸로 예측해서 쓸지 안 쓸지를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게 사실은 몇 년 안 됐는데 뭐 이게 만약에 모든 유전자를 한 시간에 분석할 수 있고 모든 약에 대해서 딱 할 수 있으면은 뭐 완전한 뭐 퍼펙트한 미래가 되는 거죠. 네. 네. 요즘 이제 이런 건 나오잖아요. 디지털 치료제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보시기에 어떠세요? 디지털 치료제라는 거를 혹시 개념을 알고 계세요? 저는 뭐 몰랐는데 네. 제 아부쟁이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 신경과 강동학 교수님 와 뉴넵스 회사를 차리시고 우리나라 최초의 1호 임상시험 돌입하셨죠 디지털 테라피틱스로 그래서 맞아요. 강동학 교수님이 저한테 많이 가르쳐 주셔갖고 좀 알게 됐어요. 디지털 감사합니다. 디지털 치료제라는 것 자체가 지금 그냥 일반 화학 성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앱이나 소프트웨어 아니면은 약에 센서가 들어가 있는 그런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의약품이어가지고 정말로 실제 그냥 기존의 의약품처럼 임상시험도 거쳐야 되고 허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의사의 처방까지 그렇게 필요한 의약품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미국에선 이미 FDA 승인된 그 약물 중독 치료하는 어플이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뭐 수면 장애라든지 아니면은 그 ADHD 같은 질환들은 그 인지행동 치료요법으로 많이 치료를 하잖아요. 그런 걸 인지행동 치료를 디지털화를 시킨 거죠. 약 없이. 약 없이. 네. 그게 약이죠. 네, 그게 약인 거죠. 의약품인 약이구나. 거죠. 그렇죠. 약의 새로운 이제 개념을 넓히는 거죠. 이제 그런 거 개발할 때 약사님이 이제 참여하거나 네, 실제로 개발하시는 쪽으로 네,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뭐 환자가 약을 만약에 처방을 그 디지털 치료제를 처방을 받았어요. 이러면은 이제는 약국에서 아침약입니다, 저녁약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서 이 어플 깔고 이렇게 사용하세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제가 어쨌든 그 뉴넵스 개발 과정을 좀 봤는데 임상 연구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빡세고 하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앱 하면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전혀 완전 식약처에서 규정도 엄청 까다롭고 쉽지 않은 걸 통해서 나오는 거더라고. 그 제가 이것도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그 COPD 환자분들도 그 호흡 재활을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 디지털 치료제를 이용해서 디지털 치료제가 환자 호흡 능력에 따라서 그 운동을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거죠. 뭐 몇 분 동안 몇 걸음 걸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록해서 그다음 그건 또 주기적으로 상담도 하고 이런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에는. 그러니까 뭐 약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그 경계선이 허물어지면서 맞아요. 뭐 진료와 약과 우리 행동 치료와 수많은 것들이 이제 다 무너지면서 결국 환자가 중심이 되는 맞아요. 우리가 제공하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이제 약을 이제 디지털하고 저는 그 이제 먹는 알약하고 이 밸런스도 결국은 나중에 약사님 잡아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 한쪽으로만 가는 분들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만 그때 있는 직업이 없어질 것 같아요. 다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 아이고야. 아직까진 그래도 그게 완전히 대체하긴 시간이 걸리니까 뭔가 보조적인 수단으로 해가지고 점점 저희의 역할을 거기서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누군가는 그 수많은 치료제들을 하나에 합해서 환자들한테 그래도 뭔가 이렇게 통합해서 제공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환자들은 더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좀 약사님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환자와 접점 그리고 이제 어떤 사회 세상과의 접점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뭐 약물조합 클리닉 같은 걸 해보면 정말 약사님이 한번 설명해 주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제가 설명하는 좀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 확실히 잘 들어가요. 디지털 테라피틱스 말고 뭐 전제약 이런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전자약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말 몸 안에 약을 먹든지 뭐 바르든지 해가지고 화학 성분을 몸 안에 넣는 게 아니고 빛이라든지 자기장, 전류, 그러니까 즉 물리적 자극으로 환자를 치료를 하는 거죠, 질병을. 옛날에 정신과 환자
그런 느낌이에요. 전기 충격 받는 그런 느낌인가요? 네, 맞아요. 야, 지금 뭐 오래됐네. 미래 아니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이식을 해가지고 뭐 환자분들 뭐 파킨슨이랑 치매 질환 같은데 뇌파 같은 거 신경물질 같은 거 조절을 해가지고 치료를 그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신경과에서도 삽입을 하나요? 사입해서 아, 그래요? 뇌에다가 전기 자극하는 거 엘렉트로드를 삽입을 하는데 그게 거의 뭐 요런데 이제 있으니까 아직은 좀 크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는 뭐 이제 이게 신경을 자극하는 거니까 그냥 뇌 쪽뿐만이 아니더라도 자율신경계의 질환 같은 거 요실금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본 게 예시가 그 자궁 조상 같은 거를 이 전자약을 통해서 방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궁에 이 전자약을 삽입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궁이 그 불규칙적으로 수축할 때마다 그거를 인식을 해서 자궁 그 신경계한테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근육을 이완할 수 있게. 이런 전자약도 이제 점점 개발이 돼가지고 그럼 사실 그런 전자약이라든지 디지털 치료제의 장점은 부작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약을 진짜 먹는 게 아니니까 약은 화학 반응을 없으니까 그런 게 이제 개발이 되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결국은 전기 자극을 띤 또는 전기 성향이 있는 이제 신체 삽입을 해서 이제 치료 효과를 낸다. 이제 이런 전자약의 개념이면은 이제 그게 뭐 이렇게 뭐 라인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칩셋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캡슐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먹으면 안 되나요? 먹을 수도 있겠죠. 먹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그냥 약에 뭐 먹어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도달하면 위산이랑 반응을 하면 분해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건부. 네. 약간 캡슐 내시경의 업그레이드 형태? 약이 달린 캡슐 네, 내시경? 맞아요. 이런 느낌? 네,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캡슐 내시경이 카메라가 있잖아요. 얘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내려가면서 병이 보여. 그럼 약 방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김하나 약사님 모시고 약의 미래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정말 어떤 것들은 정말 저렇게 올까라고 생각도 들지만 분명 올 것 같은 또 신뢰도 가고 그런데요. 오늘 혹시 못다한 이야기 좀 더 있을까요? 생각보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거에 맞춰서 의료 분야도 정말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저희 병원 모습도 많이 바뀌고 있고 이제 저희 청라병원이 생기잖아요. 저희가 지금 방금 말한 미래의 모든 것들은 다 청라병원에는 이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앞으로 근무를 하면서 달라지는 그 아산병원의 모습을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약제팀에 화려한 로봇 이미 들어와 있다니까 항암 조제. 나 가서 구경하고 싶은데 앞으로 미래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약사님 모시고 이제 미래의 어떤 약국의 그리고 약사님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고요. 오늘 상살 더하기는 우리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